인스타 홈스 브리스 이제 오늘도 이렇게 주간 타로 시작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오전 10시만 해도 32도까지 올라가는데 와 이렇게 돼가지고 뭘 아무것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야외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체감 온도가 한 2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최고 기온이 33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35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 하죠. 그건 이제 실내의 온도만 그 정도 된다. 그럼 당연히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전력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면서 엄청난 요금 가중이 되겠죠. 이게 전기세만으로도 좀 싸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세금으로 어떻게 좀 지원이 되면 다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공요금이 점차 다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돈을 뿌려대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국고를 채워야 되니까 세금을 때문에 이게 민생지원금 때문이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공짜로 돈을 받으면 좋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먹거리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 그 자체는 정말 암울하게 짝이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특히 건설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먹고 살았던 한국이었기 때문에 IMF 때도 돌아왔던 건설업이 지금 안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하기도 하고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주는 걸 받아서 생활했으면 좋겠다. 기본소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소득 있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일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목표의식이 사라집니다. 목표의식 없이 놀고 먹고 있는다면 몸이 망가지죠. 헬스장을 다닌다? 다닐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목표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몸 건강을 위해서 만든다? 단기적으로 좋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멀리 봤을 때 자기 개발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나라에서 돈 나올 거고 어차피 그 돈 가지고 여가생활 즐길 건데 뭐하러 나의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돈을 쓰냐? 웬만은 있겠죠. 근데 그는 처음만 그러고 다 똑같이 좀 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상황이 그만큼 돌아가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지죠. 그러기 위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업체들이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베네수엘라처럼 될 겁니다. 실제 미국엔 주마다 다 다른 법안이 있는데 진보 성향에 있는 주들은 전부 마약과 배급제 그리고 굶주림, 가난 요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로 보수 정권으로 변하는 그런 주가 많은데 그 주로 기업들이 다 이전합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전한 곳은 정말 먹고 살기 좋습니다. 그 예로 베트남에 인적 자원이 되게 싸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해서 삼성전자가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베트남도 임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임금이 올릴수록 돈을 많이 기업 안에 뜯어낼수록 기업이 R&D라든지 연구 투자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미래를 앞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베트남 그 삼성전자가 있던 그 자리는 뭐 난리가 아닙니다. 급격한 경쟁하는 시절입니다. 네, 돈이 그만큼 많이 뿌렸다 갑자기 한 기업이 떠났는데 그 기업이
그 나라를 먹여 살렸거든요. 근데 그게 떠나면서 그 동네는 유령 마을이 되고, 그리고 나라 베트남이라는 나라 전체는 그냥 그 GDP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GDP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소득 수준을 보는 소득 수준 기업이 하나가 나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뜯어내고 다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기업하기 정말 힘들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국가 경쟁력 GDP가 떨어지면서 정말 가난이 뭔지를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 느낌을 다시 알게 됩니다. 지금 이기까지는 7, 80년대 많은 분들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죽었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뼈와 피와 살을 갈아 넣으면서 여기까지의 수준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하지만 최근 세대들은 그냥 공짜가 다 좋아 라고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장 과정을 봐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일단 저희 부모님들 자체가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얼마나 가난하게 일을 하고 돈을 모았으며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저는 눈은 앞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도 가마솥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 어릴 때 가마솥으로 밥을 해 먹었었고, 지금 가마솥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겠죠.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었던 게 있었었고, 그나마 제 국민학교 국민학교 때 이렇게 조금 그나마 이제 전기밥솥 이런 데 있어가지고 2학년 때 돼서부터 그렇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돼서부터가 전기밥솥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었고, 이렇게 된 거 보면 저도 그 중간 세대죠. 딱 지금 현 세대와 현대 지금 막 무슨 하여튼 MBTI라는 것을 좀 따지게 되면 지금 현 세대와 좀 7, 80년대 그 세대의 중간쯤에 있는 세대가 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고,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건데, 그걸 알아야 되는 게 퇴화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너무 단순한 걸 더 즐기게 되고, 점점 갈면 갈수록 너무 단조로워진다. 과거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발하고 스스로 잘 돼야 되고, 물론 시기 질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시나리오에 쓴 개천에서 영난다 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은 못나죠. 국가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사다리를 붕괴시켜버렸어요. 중국한테 다 내주고 있죠. 모든 걸. 중국인들이 군, 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육군사관 같은 거 거기에도 중국이 들어가 있고, 보좌관 들어가 있고, 경찰 들어가 있고, 부동산도 중국인들이 전량 대출로 100% 대출로 해서 한국은행을 기반으로 자기 나라에서, 특히 중국인이죠. 89억 타워팰리스인가 뭐 사가지고 21억 이득을 봤다 이렇게 뉴스는 나오고, 한국인이 아닌 또 등기부등본이 보면은 빚을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압류를 하다 보니 그 소유주가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중국한테 다 넘어가는 거죠. 용산도 그렇고 서울의 비싼 빌딩들, 그리고 제주도는 이미 중국에 다 넘어갔습니다. 땅이었어요. 점차 이게 하교들, 특히 조선민족들 그리고 중국인들을 전부 좀 몰아내야 되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한국을 먹어 제끼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정권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중국인들 싹 몰아내고 했으면 반응했는데 뭐 모든 중국인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이런 그 나라를 침식시키는 공산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고 우스갯소리로 천황 샀을 때 정말 지식이 넘치는 그런 중국인들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가뭄에 콩나듯이 뭐 나오긴 하겠지만 한국을 방문하고 난 중국인들 특히 공산당을 제외한 CCP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배워왔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되면서 깨우치는 거죠. 아, 이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이렇게 중국에서 배웠던 거와 다르게 정말 시민의식도 뛰어나고 나도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라는 중국인들이 점차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걸 전파하고 있고 차단도 당하고 막 난리도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파하는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중국인들도 슬슬 한국이라는 나라를 없으면 안 되는 나라로 역으로 지배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요? 중국인들은 중국의 나라와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땅이든 그다음에 사상이든 다 점령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땅이 뺏기는 건 지금 막지를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지금 모든 게 다 붕괴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화의 힘으로 중국을 점령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따라하고 싶고 모방하고 싶고 물론 그 와중에 뭐 백기 뭐 논란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백기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미국 혹은 어느 나라든 그런 기술들을 백기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중국도 그런 식으로 한국을 모방하고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의 문화 수준, 문화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중국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중국이 한국의 땅을 점령하고 이렇게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산업을 붕괴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끊임없이 지식인들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천안문 사태를 일으켰던 그 세대가 다시 돌아오고 이번에야말로 중국은 유혈 사태도 뭐 일어나겠지만 그 유혈 사태를 감안하고도 남을 만큼 정권이 시진핑이 붕괴될 만큼 아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런 의식 있는 사람들이 중국 내에서만 활동할 게 아니라 지금 인플루언서라든지 해서 해외에 한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겠죠. 유학생들이나 혹은 한국에 이제 체류를 장시간 계속 하는 그런 분들이겠지만 미국이든 뭐든 해외에서도 시위를 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있는 중국인들이 좀 많이 여행을 하면 많이 깨우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중국의 그 공산주의 전파를 막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격렬하게 지금 저항 중인 거는 알고 있어요. 중국인으로부터 보호하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되겠죠. 지금 7월 7일 날 정보통신망법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이 경고를 했던 바가 비자 제한 하겠다. 근데 비자 안 나오겠죠. 그리고 관세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관세 여기서 더 올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권이 이제 침몰하겠죠. 관세가 너무 폭등하니까 시위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물가 수준, 물가도 잡지도 못하는데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감당할 수 없는 물가 수준에 벌어도 먹거리만 사도 답이 없는 정도면 붕괴되겠죠, 자연적으로. 왜냐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도 결국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세금이 자꾸 들어오는 걸 막아섬으로 인해서 자신이 뽑히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민주당이 뽑히지 못할 거라는 사실 이제 암이 돌고 있습니다. 전에 돈 풀 때만은 괜찮은데 지금 해가 지나니까 돈을 다시 급상승시킨 그 문화를 보면서 아 이번에 세금이 오르겠구나, 이걸 패턴을 이제 익히기 시작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는 안 통한다. 민주당은 아마 침몰하게 될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민주당도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이제 없어져야죠. 청년 결백한 예전처럼 국회의원은 정가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뽑아주고 그런 사회가 되는데 이제 저희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계속 저항을 할 겁니다. 수가 그만큼 늘어날 거고, 미국 6.25 전쟁 때도 한국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공세에 맞서서 싸웠고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일 감동받았던 이야기가 어떤 소년병이 이제 있길래 미국의 장교가 그 메가더 장군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장군이 한국의 소년병 보고 이제 좀 안쓰러워했으니까 단순히 뭐 배고프니까 밥을 달라 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멋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는데 탄창과 좀 더 많은 총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도 좋지 않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죠. 총알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나라는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처절하게 감동을 받고 싸웠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6.25 참전을 했던 미국인들이 한국의 지금 성장세를 보면서 후회 없답니다. 그 일화들이 인터넷에 돌고 도니까 지금도 감동이 와서 좀 눈물이 조금 맺히긴 한데 그런 분들이 살린 나라입니다. 이 나라.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총 들고 책을 보고 무상급식 평화롭게 국영수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스타벅스 가서 아를 먹고 막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소년병이 지금은 살아있다고 장담하기 힘들겠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죽었고 유관순도 그렇고 뭐 하여튼 다 젊은 나이시네. 보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분들의 나라가 세웠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좀만 더 정신을 차리고 위인전 이런 걸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위인전 책을 통해서 읽어봤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위인전을 모르겠죠. 게임 이런 거 빠지고 위인전을 이제 전자 문서로 해서 사람들이 쉽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일단 기기에는 친숙하니까 그런 위인전들이 이제 책으로 이제 전자책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세운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구나, 손톱이 뽑혀가고 뭐 죽어가는 환경에서도 살렸고 자신이 죽음에 내몬 폭탄 속,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참
나는 잘 자랐지만 그분은 전쟁이 터져서 어린 나이 목숨도 잃고, 이걸 보면 좀 달라지잖아요. 누군가 그 인스타 기업 보건소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AI로 위인들을 이제 살려서 옷도 제대로 잘 입히고 해서 복원을 한 그런 사이트, 그런 좀 인스타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저분들이 정말 살아서 저랬으면 이런 나이에, 그때 당시의 옷이 아닌 아주 깔끔한 옷으로 저렇게 지금처럼 이제 눈물 나는데, 지금처럼 좀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겼으면 좋겠다는 느낌. 너무 눈물 나서 더 이상 다 안 되겠네. 오늘 바로 이제 중간 따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카드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느낌이 오시는 카드 있으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택하시고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면 공개했습니다. 안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그림 있으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시고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 카드 번호 공개했습니다. 타임라인에 연결되어 자유번호 찾아봐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간 단원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보신 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이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생각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지금 현실을 직시하는 중이시고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100% 행동할 거니까. 왜 그러냐? 지금 안정된 환경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원한다.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기도 하고, 돈이 이제 펜타클이다 보니까 그 사람 문제면 그 사람한테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있다. 안정된 환경이라는 것은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은 움직이기 싫고 상대방한테 간절히 바라기만 바라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시네요. 그리고 마음이 오랜 시간 동안 답답하다 보니까 키노커스는 감정이 안 좋은 쪽이지만 답답한 감정으로 좀 속이 좀 답답하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감정을 잡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돈이 사람 문제로 힘들고 있는 내 마음도 모르고 말도 안 했으니까요.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한 존재가 있다 라고 하면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속마음은 이렇게 좌절로 나오는 트라우마. 트라우마 그래도 90%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면 모든 게 다 끝날 겁니다.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나 스스로도 나 자신한테 나 때문이야, 나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탓하고 있다. 이번 일주일을 봤을 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다. 심장이 쿵쾅쿵쾅 할 수도 있고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탑이 어떤 무너진다는 것은 의식 자체가 내가 허물을 벗듯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완전 다른 모습이었구나, 다른 것이었구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럼 그것도 됩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도 포함되고요. 자, 그러면 속마음 한번 보겠습니다. 속마음. 자, 첫 카드는 무슨 일까요? 지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 끌리기도 하고요. 끌리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자, 저 카드 모설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연애 쪽, 이직 이쪽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높은 그런 길을 원할 수도 있고, 하여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저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상상연애. 연애 쪽인가요? 연애 쪽인 것 같습니다. 결정장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저 카드 무엇을 낼까요? 튀어났습니다. 큰 결심.
역시 결정적인 이가 있는 것 같아요. 큰 결심이 필요하다. 자, 조카들 무엇입니까? 왜 저러냐? 지금에 만족을 하고 있고, 때를 기다려서 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지금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끝도 없이 장애물이 펼쳐 있는 것 같고, 오락가락하기도 하고요. 불안한 감정이 수시로 올라오기도 하고, 앞이 캄캄해서 공황장애가 올 정도죠.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다르다. 자, 이 카드 무엇입니까? 상실감이다. 지금 현재 상실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과거, 먼 과거에 두고 큰 상처를 입혔거나 입었거나 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상실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내가 판사와 굉장히 냉정해진다. 마음속에 어떤 좋은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냉정한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판사처럼 냉정해진다는 게 상당히 조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를 나왔죠. 아무튼 판사처럼 좋다. 냉정해진다. 자, 절대 이번 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만 혼자서 안고 가는 거, 다 안고 가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제 구분을 해서 말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도 됩니다. 자, 그렇게 나한테 어떻게 행동이냐? 혼자서 다 안고 가라?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혼자서 많은 것을 다 안고 가라. 너무 힘든데. 그건가 봐요. 예,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 안고 감으로 해서 적당한 수위에서 얘기를 하되, 결과적으로 내가 안고 가야 될 문제는 다 안고 가야 된다. 이것 또한 힘든 상황에서 지금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100% 참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또 냉정하게 할 얘기만 땅땅 하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면서 속마음을 다 감추고 가라 라는 거예요. 이게 냉철한 역할이라는 게 내 판단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틀 안에서 이 정도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해서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모든 걸 다 숨기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럴 리딩으로 들으시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또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들어와도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켠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혹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적한 부분이 있어죠. 지금 현재는 어떤 큰 결심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결심만 세우고 행동을 안 하고 있죠. 이유는 현실적으로 힘든 거 힘든만 보고 있는 좋은 건 좀 이렇게 있는데, 종이 한 점 차이입니다. 힘들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는데요. 지금 좋은 카드는 텐 오브 펜타클, 여기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난하게 지나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현재 평온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버려라,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만족을 하고 때를 기다렸다 어떤 마음가짐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밝죠. 그리고 지금 속마음 봤을 때 혼자서 많은 것을 다 안고 가야 된다. 스스로 그 상황을 원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버티겠다. 그래서 우울하지도 않고 당당한 거죠.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리 빨갛죠. 빨간 거 보면은 다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곳으로 나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더 러버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랑받는 느낌, 보호받는 느낌으로 행복하게 지내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자, 속마음 한번 더 보러 가시죠. 같은 모습을 장시간 공유주다.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장시간 공유주다. 그러니까 이게 흑간의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를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못해서 그렇다. 자적한 분들은 무엇을 맺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고 싶고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고 주위 사람들 그걸 다 알고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월드카드로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수시로 그 생각이 올라오는데 막고 있다. 어떤 저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가 스스로가 제어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저까지 무엇을 할까요? 구설수며 수시로 올라오는 것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선 문제들로 이제 걸리긴 하는데 사람들 앞에 드러냄으로 인해서 구설수가 될 수도 있고요.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자기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지만 제어를 한다 행동을. 자, 같은 무엇을 해요? 새로운 미래를 보고 다른 이직도 이직이지만 연애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꿈만 꾼다는 거죠. 새로운 미래를 지금 서 있는 거 봐서는 꿈만 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좋은 카드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애매모호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일종인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제 자신감이 없어서 등 돌리고 있죠. 제대로 보란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매모호하게 행동하지 말라.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보아라. 자, 그렇다면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혹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래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어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생각을 버려라. 가듭니다. 자, 이번 주 좋은 일 무엇일까요? 마음속 원통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어떤 사람에 관련돼서 마음속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실은 여기 봤을 때 80% 만족을 하고 20%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얻을 건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현실적인 부분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돈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생각 없고 어떤 마음이 다 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쥐게 된다. 자, 이번 주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을 보시고요. 섣부른 감정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생각 버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대체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앞만 보고 달려라. 원래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기도 하고 뒤를 생각 안 하고 일단 행동부터 하시라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 행동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부분은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도 간만 보고 있다. 여기 보시면 뭐 SNS 연탐 같은 거라든지 상대방한테 안부이사 문헌의사 정도로 안부이사 정도로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이게 진짜 마음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작 나한테 관심을 달라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금 결정장애, 뜬구름 잡기도 하고 상상연애를 하기도 하고, 이유는 이렇게 도인에 대한 눈자 카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지식을 쌓기도 쌓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방법을 찾고 있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카드 봤을 때는 칼 카드는 나왔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생각만 들고 있지 말고 그것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를 거기다가 또 연인 카드이기도 합니다. 연인 카드인데 내가 잡고만 있고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쓴소리를 하는 것도 돼요. 근데 그렇게 그런 생각 버리라는 얘기예요.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가족과 같이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행복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뜻도 듭니다. 지금 현재 속마음은 냉철해져야 된다. 내가 칼질을 쥐고 있고 냉철한 모습만 보여야 되고 부드러운 속마음은 다 숨겨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 말을 할 때 내 속마음은 다 숨기는 거죠. 지금 이번 일주일은 현실적인 문제만 보고 힘들어하고 있다. 좋은 감정은 있는데 힘든 감정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지만 좋은 감정을 더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속마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찬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 왜 저렇게 마음속에서 칼자를 쥐고 있느냐. 내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그렇다. 그래서 말을 좀 아낀다 라는 느낌이 있네요. 자, 수험카드 무엇을 낼까요? 수험카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살짝 고민 중입니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니까 사람, 돈,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저울질할 수도 있고, 돈을 자꾸 회전시켜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말로 저울질하는 게. 자, 그럼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들어왔어. 현실적인 문제와 연애 그쪽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그걸 저울질하는 것 같은데, 그걸 왜 그러냐? 연애니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연애를 해도 될까? 이런 느낌? 이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는 않는 것도 되고요. 저희 사소한 문제가 더 러버스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연애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까지 무엇입니까? 템퍼러스, 감정을 조절하는 느낌이네요. 결제를 해야 된다. 감정을 절제함으로 인해서 뭔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좀 절제를 하는 게 자신한테 지금 상황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저까지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 그 마음도 모르고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좀 저희 돈이나 사람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 엎친 데서 엎친 게 오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니까 좋은 카드 먹습니다. 저 카드 무엇을 mer까요? 저는 안정된 환경에서 더 높은 곳을 바랍니다. 상대방한테 뭔가를 바라겠죠. 안정된 환경 만날 수 있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돈이라고 돈 쪽이고 문제보다는 감정적인 문제 있는 걸 봐서는 연애 쪽이 그냥 사람 쪽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 카드는 무엇을 mer까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해 준다. 내 자신을 속이고 있죠. 그걸 하지 말아라.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지 말고 나를 제대로 드러내라. 이번 주에 좋은 일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더 내 스스로 궁지에 몰리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마음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선택한 게 있기 때문에 참아내겠다. 강력한 의지를 가집니다. 뭐 다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한데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 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후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거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많은 것을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풍요롭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에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거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얻을 것은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자신이 감정적인 소모가 줄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으로 틀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지금 내 의지를 가지고 천천히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주위에 응원하는 2명 팬클럽도 있네. 등 틀려서 뭐 움직일 수는 있지만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다. 지금 현재는 저희도 너무 느리다 보니까 큰 결심만 하고 있다. 우리가 천천히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이제 시작해볼까 이런 느낌인데 행동해볼까 이런 느낌인데 그게 큰 결심만 뜻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 마음속으로 계획을 짜고 있거나 혹은 저 팬클럽 둘이서 도와줘서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3명이 이렇게 3명이죠. 계획을 짜고 있거나 돈이나 사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만들 수 있을까, 내 손에 쥐을 수 있을까를 계획하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떤 큰 일단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냉철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연인 카드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쥐고 있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 지금 3자 입장에서 봤을 땐 좋은 만남인 것 같고 좋은 인연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계약인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속마음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트라우마도 있을 수도 있고 해도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심장을 찌르는 자괴감이 있죠. 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알아서 안 돼. 이런 거. 지금 이번 주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천천히 나아간다. 또 다른 의미는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가 잘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이 많은 걸 안고서 스트레스도 안고 사람도 이제 내가 다 감당해 내겠다 이런 거죠. 물론 내가 너무 힘들겠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꿋꿋이 나아가겠지만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속마음 보겠습니다. 속마음 저까지는 무엇을 할까요? 애매모호하다. 결정적인 한 종류가 되겠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자존감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 그렇지만 저 80%의 좋은 감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니까 머리가 깨져지지 않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보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게 좀 자신감이 없어서 뭐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무엇을 할까요? 염탐, SNS 염탐 혹은 안부 인사 정도만 살짝 얘기하는 거.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죠. 정작 자신에게 관심을 달라는 사람들은 관심 주쳐주지 않는다. 던져쳐 쓰지 않는다. 자, 그럼 저 같은 무엇을 할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하받고 싶다라는 거죠. 즐기고 싶은데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소수로 놀고 있죠. 3명 나를 포함해서. 자, 저 카드는 무엇을 맞아요? 혼자서 다 안고 오고 있다. 그래서 저 많은 생각, 즐기고 싶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하받고 싶어하는 생각을 다 내가 마음속에 안고 있다. 힘들게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안 보여주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서 바닥이죠. 좋은 카드 보시면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거죠. 이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내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 극한의 힘듦을 내가 버티겠다라는 생각. 다리도 안 좋으시고 한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말아라니.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감당해내고 있는데 스스로 원한 거니까 감당해내겠다.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좋은 일은 자신의 황제와 같은 압도적인 능력을 뽐낸다. 주위에 황무지가 있는데 주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 내가 능력이 돋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또 내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들 한해서는 굉장히 잘 챙기고 잘 대해준다. 무자비할 정도로 냉정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굉장히 천해요. 냉정해지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절대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강한 의지가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겠지 하는 것. 지금 이 자리를 버티고 지키고 있는 것만이 현명한 행동다라고 생각을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뭐든지 하면 됩니다. 운명의 수를 제가 일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없이 일하는 거, 행동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없이 움직이는 거, 그게 자신의 황제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생각을 이길 때는 몸을 쓰는 게 최고죠.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이용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아서 어떻게 행동을 못하고 있죠. 야, 잠시 두 가지의 생각 가지고 장시간 고민 중이다. 바로 이거는 이제 생각이 너무 많은데 결정을 못 내려서 그러겠죠. 이유는 에이스 포커스. 굉장히 좋은 감정이 흘러넘칠 수도 있고 나쁜 감정이 흘러넘칠 수도 있고 어쨌든 감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다. 끊임없이 이 감정을 물을 자꾸 집어넣으면 물이 자꾸 흘러내려오겠죠. 생선은 계속 생선은 감정, 끊임없는 감정.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만 가득하다.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응용해서 기가 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 너무 생각을 깊게 하지 마시는 얘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기너브런치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만 찾게 되면 과감하게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야는 정말 대단하게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준비는 다 됐다는 거죠. 행동할 준비. 지금 속마음 보면은 현실을 완전 외면한 이중이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는 것도 됩니다. 그걸 보기 더 싫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요. 뒤에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걸 다 외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곤 안주는 워낙 일단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하겠지만 때를 기다려서 더 많은 것을 자신이 완벽하게 원하려고 한다. 이게 80% 정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20%를 지기 위해서 지금의 만족을 하는 거고요. 만족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행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마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무엇을 매달 스트레스, 드라마, 그리고 어떤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연애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공격지가 쉬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저 카드는 무엇을 매달 지금 안정된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상대방한테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저 카드는 무엇을 매달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간절히 바라고 있고 하지만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다. 드라마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요. 빌어 소용없고요. 몸이 힘들어도 이건 지나가야 된다. 시간을 필요로 하다. 필요도 안 되니까 사실 그래야지만이 햇빛이 떠오르죠. 가족 카드, 데스 카드 무엇을 내가 죽음인데 상실감이 크다. 왜 죽을 것 같으면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상처를 2번 크게 줬는데 가까운 과거에 한번 먼 과거에 한번 있을 수 있고 내가 상처를 2번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저 카드 무엇을 내가 되돌릴 수 없는 것. 왜 상실감이 느끼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부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관에서 읽고 있죠. 부활이 필요한 시점. 부활이 있으려면 외부의 어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죠. 난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카드 무엇을 할까요? 저스티스. 정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숨기고 아주 할 말만 딱딱딱 하는 저울질하고 있는 판사 카드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저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트라우마, 집착. 그 다음에 미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버려라.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힘든 감정을 보고 좋은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 이 좋은 쪽이라면 감정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힘든 감정을 버리는 것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소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하소연을 함으로 인해서 내 감정을 버리는 것도 되니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을 보시고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감정을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한테 하소연이 맞습니다. 누군가에 하소연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계속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나는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새로운 미래를 꿈꿔라. 뭐 꿈만 꾼다는 자체로도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직도 포함될 수도 있고, 돈에 사는 문제니까 당연히 연애 쪽일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이직도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에 오면 집착과 스트레스가 있는 걸 봐서는 연애 쪽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새로운 연애를 꿈꿔봐라 라는 거죠. 오늘 가족에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이름으로 들으셨다는 거 정말 신고하겠습니다.